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일반 분양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사비 갈등이라던가 추가 분담금이 좀 확정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조합원 입주권 프리미엄이 좀 저평가된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곳들을 좀 보셔서 사업지를 뭐 공사비 협상이 좀 완료가 돼서 이제 위험이 좀 제거가 됐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너무 싸다라고 했을 때는 좀 매수를 고려하셔도 괜찮겠죠. 이번 시간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신 김혜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전문 변호사시다 보니까 여러 상황들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상황이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기회인가 아니면 또 위기인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아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아주 낮은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 수익성이 막 좋고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게 화랑이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뭐 가격이 완전히 저점이다라고 하면은 진입하시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저점은 지난 지가 오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업지별로 좀 선별하는 그런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 어떤 전부 다 좋다 이런 것보다는 네. 이제 진행 상황별로 사업지별로 이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아주 살아난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지역이나 뭐 이제 그 단지별로 조금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곳들이 있는 거라서 뭐 이런 경우에 사실 이제 그 가격도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형성되어 있는 그렇죠. 가격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직 따라가지 못한 이제 가격이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뭐 지역이나 뭐 단지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선별을 하시면 투자 수익을 상당히 내실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지난번에 정부가 이제 88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 내면서 재개발 재건축 쪽도 촉진하는 그런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그 1월 10일 대책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대책에 나왔던 거에서 크게 달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특히 재건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1월 10일 대책에 나왔던 것도 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신탁 방식 같은 것들도 뭐 절차를 간소화를 해준다거나 뭐 신탁 방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절차 간소화 같은 것들 통해서 좀 빨리 이제 진행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재건축 관련해서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더 파격적으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아예 없애버리고 그리고 뭐 재건축 이제 상가 같은 것들이 좀 발목 잡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동별 그 과반수에서 이제 3분의 1 동의만 받으면 재건축 가능한 걸로 하자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 개정이 되거나 법이 특례법으로 이제 제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회 통과는 사실 어렵다고 봐야겠죠. 재건축 관련해서는. 근데 다만 이제 재개발 관련해서는 비아파트 시장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비아파트 시장 세제 혜택이 사실 1월 10일 대책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바로 또 시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이제 그 8월 8일 대책에 보면은 비아파트 시장 세제 혜택을 또 연장하고 또 범위도 넓혀주고 청약할 때도 이제 그 주택 가격 같은 것들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들 좀 이제 더 확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좀 재개발 그래도 재개발이 조금 더 재건축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이제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 이슈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웬만큼 개발 수익성이 좋은 곳들은 개발이 다 됐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이 많이 나와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그래서 용산에 뭐 한강매션 같은 데는 한 7억씩 나온다라는 거니까. 그 사실 이제 재건축 하시는 입장에서 1, 2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서 납부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자체는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이 돼요. 소유자들 입장에서도 추진 자체가. 근데 이제 재개발은 아직도 수익성이 좀 좋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층 주거 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렴한 집을 좀 비싼 아파트로 짓는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뭐 세제 혜택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모아타운이나 뭐 신통기획 통해서도 좀 재개발이 좀 어려운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으로 좀 수요가 좀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공사비나 아까 좀 말씀하신 추가 분담금 네. 이슈가 여전히 좀 있는 편인데 네. 이 공사비 이슈는 좀 현재 어떻게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나요? 이 공사비는 이미 오른 걸 다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둔촌주공에서 굉장히 크게 한번 맞아요. 문제가 네.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공사가 중간에 멈춰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이 많이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 공사비 갈등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대부분 이제 그 뭐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들은 뭐 공사비를 한 2배 가까이 다 올려주고 이제 공사 합의를 하는,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새로 입찰 들어가는 곳들도 시공사가 웬만해서는 요즘 그 경쟁을 안 해요. 그래서 수의 계약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90% 맞아요. 정도 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사비 뭐 900만 원대, 1000만 원대까지 제한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제 좀 합의가 어느 정도 돼서 분쟁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사비가 오르거나 또 이제 분담금이 늘어나면 또 분양가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공사비와 분담금 이슈가 좀 집값에 영향 미치는 부분은 어떤 정도일까요? 실제로도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서울에서 최근에 분양한 단지들도 보면은 이제 분양가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마포 같은 경우에도 공덕 1구역 재건축 물론 입지가 좋기는 한데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평당 4천만 원대 처음에 예상했었는데 지금 5천만 원대 넘었거든요. 이제 방배동 같은 데도 이제 아직 그 뭐 보면은 그 거기도 이제 처음에 예상했던 거는 뭐 5천만 원대에서 2천만 원대 요번에 아니냐. 뭐 거의 6천만 원 중반 넘게 했었는데 나왔으니까. 실제로 이제 분양가 많이 올랐고 또 장이동 쪽에도 보면은 작년만 해도 2,800만 원 이제 분양했었는데 올해 3천만 원대 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공사비나 뭐 이런 원가가 올라간 부분들 이런 것들이 분양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지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수익성이 재건축보다는 좀 좋다는 말씀하셨는데 뭐 재개발 입주권이나 네. 또 분양권을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내 집 마련하실 때는 뭐 입주권이 있고 분양권 이게 그냥 우리가 편의상 나눠 부르는 얘기기는 한데 이제 분양권은 흔히 청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입지가 좋은 곳에 이제 그 뭐 분양 단지가 나왔다라고 네. 하면 청약 경쟁률이 만만치가 그쵸. 않잖아요. 네. 되기도 쉽지 않고. 네, 이런 부분들 고려하셨을 때는 뭐 재개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그 재건축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매수를 하시면 그 취득은 쉬워요. 취득이 쉽기 때문에 이 시간을 조금 묻어두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사시는 게 저렴하게 매수하시기도 하고 또 쉽게 사실 수도 있고 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렸던 공덕 1구역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미리 사셨던 분들 뭐 저렴하게 사시고 이런 분들은 조합원 분양가로 봤을 때는 프리미엄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절반 정도 분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2천만 원대 분양 받으세요 평당. 그러면은 그 프리미엄이 붙더라도 좀 저렴하게 또 입주를 하실 수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근데 이제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가점에서 좀 불리하다라고 했을 땐 또 당첨 자체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원들이 먼저 분양 신청을 해서 동호수나 뭐 평형 같은 것들 좋은 것들을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남아 있는 것만 일반 분양을 또 하기 때문에 32평대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좋은 입지에서는 그리고 저층 같은 것들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입주권으로 취득하시면은 객관적인 가치가 좀 더 높은 내가 원하는 이제 평형대라던가 뭐 이런 그 아파트를 좀 매수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게 어쨌든 입주권이라는 게 조합원 자격을 얻는 거기도 할 텐데 네. 이게 입주권을 사야 되는 시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관리처분 인가가 난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그 분양권 가격, 그러니까 일반 분양 가격보다 비싸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관리처분이 나고 나면은 뭐 그 다음부터 이주를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입주까지는 한 5년 정도 바라보고 하시는 건데 거의 그 위험성이 거의 제거가 됐다라고 그쵸. 보시기 때문에 네. 프리미엄이 확 올라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입주하실 수 있으면서 또 좋은 동호수나 평형을 먼저 선점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일반 분양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사비 갈등이라던가 추가 분담금이 좀 확정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조합원 입주권 프리미엄이 좀 저평가된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곳들을 좀 보셔서 사업지를 뭐 공사비 협상이 좀 완료가 돼서 이제 위험이 좀 제거가 됐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너무 싸다라고 했을 때는 좀 매수를 고려하셔도 괜찮겠죠. 그렇구나. 근데 입주권을 이제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뭐 기간에 따라서? 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네네.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이게 못 파세요. 특별한 사유가 그 없으면은. 조합 설립 이후부터는 못 파네요. 네, 네.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팔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못 파시는데 이건 투기과열 지구에서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투기과열 지구 거의 다 해제됐잖아요. 그래서 네네. 다른 곳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사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럼 투기가주가 아닌 곳들은 그런 기간 제한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고 파시면 돼요. 분양 전까지만 사면 되는 거. 분양 후에도 사실 입주 전까지 사면 되는 맞아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입주를 하더라도 바로 등기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 전까지. 네, 조합원 입주권 매물이 있고 그 분양권 매물이 별도로 있어요. 그렇구나. 혹시 이제 입주권을 좀 효과적으로 사는 방법이 있나요? 입주권을 저렴하게? 저렴하게요. 물론 근데 이제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재건축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다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가격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어요. 비슷한 매물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급매가 아닌 이상 그렇게 싼 매물을 찾기가 쉽진 않은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매물 형태가 다 달라요. 뭐 단독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매물마다 이제 붙어 있는 프리미엄도 다르고 투자금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계산을 해서 매물별로 잘 보셔야 되고 또 이제 사업지를 좀 선별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사업 단계가 좀 그 아무래도 사업 수익성이 좋아야 진행이 잘 될 거고 조합원도 동의율이 잘 나와야 진행이 잘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재개발에서는 그 매물별로 투자 가치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지 동의율이 얼마나 잘 나오고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겠죠. 혹시 입주권을 사게 되면 나중에 입주할 때 추가 분담금 같은 경우는 입주권을 산 사람이 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계약서에 처음에 포함되는 건가요? 작성을 하시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매수하신 분이 내는 걸로 되어 있죠. 환급금도 받아가시고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매매 대금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고려해서 매매 대금 자체가 네. 정해지는구나. 예. 혹시 뭐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이런 재개발 입주권이나 뭐 분양권을 사는 게 그냥 내 집 마련하는 것과 좀 비교를 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유리할까요? 저는 모든 선택지를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공사비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재건축 재개발 지금 이제 그 입주를 좀 많이 앞둔 구역들은 좀 신중하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년 이내 지어진 준신축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인기가 있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준신축 매물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을 거고 또 이제 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실 수도 있고 청약을 노려보실 수도 있는데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셔야겠죠. 일단 내가 청약이 유리하다라고 하면은 청약에 당첨이 되면 어쨌든 이제 계약금 정도 넣고 이제 중도금도 대출이 다 되고 좀 나눠서 내실 수 있는 부담들이 좀 적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청약 당첨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빨리 포기를 하시고 준신축과 또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을 좀 보셔서 이제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더 낫겠다 입주 시점이라든가 가격이라던가 이런 거 좀 따져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빨리 입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아직 그 사업 단계가 좀 초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내 투자금을 보고 좀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입지는 같으니까 내가 시간을 더 많이 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돈이 적게 드는 이제 초기 사업지로 가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빨리 실거주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입주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매수를 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마지막으로 이 저평가된 좀 입주권을 좀 찾는 팁이 있다면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살아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지역이나 단지별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해요 가격들이. 그리고 금매도 간혹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잘 보셨다가 평소보다 싼 물건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입주권 가격이 아직 그러니까 분양가를 따라가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쨌든 간에 일반 분양가라는 거는 시세보다는 조금 싼 가격으로 책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합원 입주권 다 계산해서 매수 가격을 봤는데 이제 일반 분양 앞두고 있는데 그 일반 분양가 예상되는 것보다 굉장히 좀 싸다라고 느껴지시면은 지금 조합원 입주권 매수하시면 일반 분양 시점에는 그 정도 이제 시세 차익은 또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좀 격차가 있는 간극이 있는 사업지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입주권 같은 경우도 공인중개사들이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시죠. 네. 근데 이게 입주권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조합원 자격이 좀 복잡해요. 분양 자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거래하실 때 좀 잘 보셔야 되고 좀 믿을 만한 중개사분 찾아서 거래하시는 게 좋아요. 네.